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12월인데 비가 오네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 때문에 주말에 집에 있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벼르고 벼르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긴 영상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었으나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게 될 이야기는 바로 장보고 3 배치2의 성능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일부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 전부를 알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우선 잠수함의 가장 앞에 달려있는 어뢰발사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분명 저는 과거에 장보고 3급의 어뢰발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잠수함용 어뢰발사관은 어뢰 스스로가 발사관을 떠나는 자주추진식 발사관과 그리고 강제로 어뢰를 밀어내는 압축 공기식 발사관이 있습니다. 자주추진식 어뢰 발사관은 어뢰가 스스로 발사관을 떠나므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별도의 장치가 없이도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어뢰 스스로의 추진력으로 어뢰 발사관을 떠나는 것이기에 어뢰의 사거리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발사 시에는 자체적인 추진력이 없이 일종의 캡슐에 쌓여서 발사하는 잠대함 미사일 같은 미사일 종류를 발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1급의 초기형들은 자주추진식 어뢰 발사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는 것에 반해서 장보고 1급 최후기형부터는 압축 공기식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압축 공기식은 어뢰를 발사할 때 대량의 공기를 함께 발사하기 때문에 큰 소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대량의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자함의 위치가 적의 대잠 세력에 포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신들의 원자력 공격 잠수함인 아스튜드급을 위해서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기터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잠수함 내부의 터빈을 사용해서 해수를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압축된 해수를 활용해서 어뢰나 미사일 등의 무장을 강제로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사할 때 소음이 훨씬 적고 해수를 방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공기방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방식을 사용하는 잠수함은 영국의 아스튜드급 공격원자력 잠수함과 스페인의 S-80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보고 3급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국의 밥콕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밥콕사가 이런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서 어뢰 발사관의 가격을 2배로 올려버리는 횡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을 개발 중이고 밥콕사가 갑자기 장보고 3 배치2 3번 함에서 어뢰 발사관의 가격을 2배로 올려버린 이유도 우리가 어뢰 발사관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뢰 발사관을 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뢰 재장전 시스템인데요. 우선 장보고 1급에는 제대로 된 재장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뢰를 재장전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해야 하고 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전투 중에 재장전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어뢰를 재장전하기 위해서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해저 바닥에 착저를 하고 수동으로 재장전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손원 1급은 어뢰 재장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손원 1급도 재장전을 위해서는 장보고 1급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투 중에는 재장전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장보고 3급에는 미국의 최신 원자력 잠수함에 비견되는 재장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국의 최신 원자력 잠수함과 비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신 어뢰 재장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 잠수함의 어뢰 재장전 시스템의 구조나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측일 뿐이죠. 그러나 저는 과거 우리 장보고 3급의 재장전 시스템이 어뢰를 재장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공개할 수 없고 솔직히 다른 나라의 어뢰 재장전 시스템이 재장전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빠른 재장전 속도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재장전 속도를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이 우리 장보고 3급의 어뢰 재장전 시스템의 재장전 속도를 얼마로 생각을 하시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장보고 3급은 전투 중에도 어뢰를 충분히 재장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무장의 종류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종대왕급의 100개가 넘는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정도로 과무장을 좋아하는 화력덕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보고 3급의 어뢰 탑재량도 상당히 많으며 장보고 3급은 다른 나라의 원자력 잠수함과 비견될 정도로 많은 수량의 어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량도 기밀이기에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장보고 3급은 역시 화력 덕후 대한민국의 잠수함다운 잠수함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뢰 탑재량이 다른 나라의 원자력 잠수함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에도 어뢰를 많이 탑재하지 않는 유럽의 원자력 잠수함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어뢰를 탑재하고 있다는 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보고 3는 수직 발사관 말고도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충분한 수량의 무장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튬 배터리나 AIP 기관 거기에 수직 발사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지만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잠수함의 대잠전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이야기는 장보고 3 배치2의 소나 이야기입니다. 잠수함에는 3대 핵심 소나가 있습니다. 함수 소나, 그리고 측면 소나, 거기에 견인 소나입니다. 각 소나는 서로 탐지하는 영역이 다른데요. 견인 소나는 주로 저주파를 탐지하고 측면 소나는 주로 중주파를 탐지합니다. 그리고 함수 소나는 중주파에서 고주파를 탐지하게 됩니다. 우선 견인 소나부터 이야기를 하면 견인 소나는 기본적으로 잠수함 후면에서 견인을 하면서 적 잠수함을 장거리에서 탐지하는 소나입니다. 그래서 적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견인 소나인데요. 문제는 현재 선원 1급까지는 이 견인 소나를 견인만 했지 함선 안에 수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수함에 달려있는 윈치를 사용해서 견인 소나의 길이만 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견인 소나를 잠수함 내부에 수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단 선원 1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에 제약이 있는 거의 모든 디젤 잠수함의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한마디로 디젤 잠수함 중에서 견인 소나를 함내에 수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 소나를 잠수함에 수납하는 기능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대형인 원자력 잠수함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잠수함이 견인 소나를 견인한다는 건 잠수함의 기동에 크나큰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 소나를 함선 내에 수용 못하는 디젤 잠수함들은 견인 소나로 인해서 잠수함의 기동에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보고 3급은 그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견인 소나를 잠수함 내부에 수납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장보고 3도 견인 소나를 함내에 수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견인 소나를 함선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야 역시 디젤 잠수함 치고는 대형인 일본의 잠수함 정도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소나인데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장보고 3의 측면 소나는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해외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서 개발한 소나로 기술 도입선은 프랑스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급의 측면 소나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의 측면 소나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한 소나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유독 측면 소나의 기술을 도입했을까요? 그건 바라쿠다급의 측면 소나가 기존의 선원 1급의 측면 소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소나에 사용되는 앞전소자는 PGT 앞전소자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PGT 앞전소자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되던 방식으로 엄청나게 구식 방식의 앞전소자입니다. 그러나 바라쿠다급의 측면 소나는 새로운 PMN, PT 단결정 소자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범상어 중어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결정 앞전소자는 기존 PGT 앞전소자에 비해서 크기는 대폭 감소했고 출력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소나에 비해서 앞전소자의 크기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3급의 측면 소나는 선원 1급의 측면 소나에 비해서 무게가 3분의 1 정도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 3급의 측면 소나는 마치 함선의 측면에 타일식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장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이 장보고 3 배치2의 곡면 배열 소나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술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은 앞전소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나의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별도의 소나실을 만들어서 탑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소나는 함선의 표면에 타일식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별도의 소나실 없이 함선의 외부 선체 아래에 바로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앞전소자의 특징을 활용해서 함수의 곡면 배열 소나를 개발해낸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을 사용해서 측면 소나를 한 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소나를 여러 겹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쿠다급은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측면 소나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측면의 초대형 거리 측정 소나와 동등한 성능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서 장보고 3 배치2에서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처럼 측면 소나를 층층이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기를 기대했지만 장보고 3 배치2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더군요. 다만 배치1에 비해서 배치2는 함선의 크기가 대형화되었으므로 기존의 30m였던 측면 소나를 40m로 길이를 늘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측면 소나의 길이가 길어지면 탐지 능력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함수의 공면 배열 소나를 개발해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보고 원급과 손원 1급의 함수 소나는 동일한 종류의 소나이고 함선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래서 앞전소자의 숫자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손원 1급의 소나가 더 성능이 좋은데요. 같은 종류의 소나임에도 손원 1급의 함수 소나가 장보고 원급의 함수 소나보다 성능이 좋은 이유는 바로 전투정보 시스템의 처리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정보라고 해도 함선의 전투정보 시스템의 처리 능력에 따라서 소나의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손원 1급과 장보고 3 배치왕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손원 1급에 비해서 장보고 3 배치왕급은 앞전소자의 숫자가 대략 1.5배 정도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략 손원 1급이 70개라면 장보고 3 배치왕급은 1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나의 성능은 장보고 3급이 손원 1급의 2배 정도 더 뛰어난데요.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전투정보 시스템의 처리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원 1급과 장보고 원급을 우리나라의 전투정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소나라고 해도 전투정보 시스템을 교체하고 소나에 의해서 탐지된 음향신호의 처리 능력을 높여주면 잠수함의 탐지 능력이 대폭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장보고 원급이겠죠. 장보고 원급은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함수소나의 성능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잠수함에서는 함수소나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함수소나가 가장 많은 앞전 소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선명하게 적 잠수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견인 소나나 측면 소나는 말 그대로 선형태의 소나로 그래서 앞전 소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함수 소나는 견인 소나나 측면 소나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숫자의 앞전 소자를 가지고 있고 특히 견인 소나나 측면 소나가 고주파나 중주파를 탐지해서 적 잠수함의 대략적인 위치만을 알려주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함수 소나는 중주파에서 고주파 대역을 탐지하기 때문에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바로 이 함수 소나가 적을 탐지해야지만이 어뢰로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수 소나가 잠수함의 소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나인 겁니다. 그리고 장보고 3 배치2에서는 새로운 앞전 소자를 적용해서 공면 배열 소나라는 걸 개발했고 이 공면 배열 소나는 기존 장보고 3 배치1의 함수 소나에 비해서도 3배의 성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면 배열 소나는 그 대신 비싸기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속칭돈지랄을 해서 개발했다는 표현을 하더군요. 한마디로 이 소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소나를 개발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역시 천안함 사건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보고 3 배치1을 기획할 때는 천안함 사건이 있기 전이고 그래서 장보고 3 배치1까지는 대수상 공격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바로 대잠전이 가장 중요해졌고 그래서 장보고 3 배치2는 대잠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공면 배열 소나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함수 소나에 공면 배열 소나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은 영국의 아스튜드급과 일본의 타이게이급이 있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의 버지니아급 블록3급에도 공면 배열 소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 3 배치2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공면 배열 소나를 탑재하는 잠수함이고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일본의 타이게이급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탑재하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이 공면 배열 소나로 인해서 수상함 공격이 주임무이고 대잠전 능력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임무에 불과했던 손원 1급과 장보고 3 배치1급에 비해서 장보고 3 배치2급은 당당하게 주 임무가 적 잠수함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침몰시킬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장보고 3 배치2는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주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장보고 3 배치2는 처음부터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게 됩니다. 서방권의 디젤 잠수함들은 일부 국가를 빼고는 하나같이 같은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건 바로 독일 MTU 396 시리즈 디젤 엔진인데요. 실제로 장보고 원급부터 시작해서 장보고 3 배치1까지 크기는 몇 배가 차이가 나지만 전부 다 이 엔진을 사용 중입니다. 장보고 원 같은 경우는 396 시리즈 중에서 V8형을 사용하고 있고 손원 1급은 V16형을 2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보고 3 배치1은 V16형을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중국에게 이 엔진을 탑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독일이 중국에게 이 엔진의 판매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태국과 마찰이 생길 정도로 잠수함이라면 당연히 다 탑재하고 있을 정도로
표준 중에 표준인 엔진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장보고 3 배치2를 건조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 396 시리즈 엔진의 생산을 단종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장보고 3 배치2에는 MTU 12V4000이라는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독일은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396 시리즈 엔진을 단종하고 4000 시리즈 엔진을 개발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디젤 잠수함들은 리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바로 리튬 배터리의 충전에 적합한 엔진을 개발한 것이고, 그게 4000 시리즈 엔진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96 시리즈 엔진은 우리나라의 K1 전차에 탑재된 MT870 계열의 엔진이라면, 4000 시리즈 엔진은 흑표 전차에 탑재된 MTU 883 계열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엔진은 커먼레일 방식의 엔진이고, 그로 인해서 기존 396 엔진보다 중량은 20에서 30% 줄어들었지만 출력이 늘어남과 함께 연비는 15%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은 단순하게 신형 엔진이어서 크기가 줄어들고 출력이 상승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이 엔진은 리튬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개발된 엔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엔진은 리튬 배터리 충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엔진은 기존 엔진에 비해서 피스톤의 길이가 짧고, 그래서 기존 엔진에 비해서 피스톤의 왕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튬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에 비해서 충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는 이 엔진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 엔진이 만들어낸 전기를 빠른 시간에 충전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리튬 배터리의 특징상 빠른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욱더 충방전이 빠른 리튬 배터리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엔진에는 부스팅 모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부스팅 모드에서는 일반 모드 때보다 10% 향상된 발전 출력을 발휘한다고 하며, 그래서 리튬 배터리를 좀 더 빠르게 충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럼 당연히 충전 속도가 빨라졌고, 엔진의 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엔진이 필요한 공기량이 늘어나야 하고, 그래서 스노클의 크기도 커져야 할 것 같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엔진은 커먼레일 방식의 엔진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기의 양이 기존 엔진에 비해서 작아서 스노클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손원 1급과 장보고 3 배치 1급도 리튬 배터리로 교체를 하게 되지만 이 엔진의 차이로 인해서 장보고 3 배치 2만큼 빠른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에게 있어서, 특히 디젤 잠수함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기는 바로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스노클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을 때입니다. 더욱더 리튬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3배의 성능을 가지지만 당연히 충전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오랫동안 스노클을 수면 위로 올리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하게도 이 독일의 새로운 4000 시리즈 엔진은 이 스노클에 의한 충전 시간을 대폭 줄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기존 396 엔진의 단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것이고, 그래서 장보고 3 배치 2가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적절하게 리튬 배터리 전용 엔진이 독일에 의해서 나와준 거니까요. 역시 저의 예상대로 영상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네요. 역시나 리튬 배터리나 수직 발사관처럼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빼버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디코이 발사기 같은 것도 이야기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무리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장보고 3 배치 2의 성능이 어때 보이나요? 딱 봐도 디젤 잠수함 중에서 이 함성과 성능이 비교되는 건 일본의 타이게이급 말고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보고 3 배치 2는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 잠수함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소나의 구성이나 무장 시스템은 디젤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원자력 잠수함과 동등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장보고 3 배치 2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로가 빠진 원자력 잠수함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명한 건 장보고 3 배치 2의 성능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장보고 3 배치 2가 어떤 잠수함인지는 여러분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